자, 한때 수출이 잘 돼서 우리한테 희망을 줬던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품회사가 개미의 허리를 꺾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증시와 관련된 제약회사 이야기인데요. 동아일보 경제부 이건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증시에서, 증권시장에서 그 벌어진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약품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했으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뛰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한미약품은 최근 3년간 대규모 신약 수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네. 2015년 7월에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과 약 8,500억 원, 같은 11월에는 미국 제약사 얀센과 약 1조 원 규모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달 29일에 미국 제약사 제넨틱과 1조 원대 신약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이게 2년간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뻥 뛰고 뻥 뛰어서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뭐 8천억, 1조, 우리가 제약이 좀 약했다 그랬는데 이런 수출을 한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까지 1조 원이나 수출할 길이 생겼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29일입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요 수출건이 어그러진 거죠. 맞습니다. 네. 29일에 이제 장이 마감된 다음에 오후 이제 4시 33분 한미약품은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미국 제네틱과 이제 계약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30일에 이제 장이 개시가 이제 된 다음에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자, 국민들이 공시를 이제 딱 보고 나서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거든요. 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장이 쭉 62만 원 한 주당 해서 끝난 다음에 장이 끝난 오후 3시 이후에 뭔가 좋은 발표를 또 하나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호재성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미국 제네틱 미국과의 그 신약 수출 계약을 이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62만 원에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금요일이 되니까 이만큼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네, 이거는 이제 9시 29분. 이제 그 지난해 아까 맺었던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그 계약이 파기가 됐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날 7시에 알게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날 7시에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14시간 정도 약 시간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네. 한미약품은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보시면은 오후 7시 6분에 계약 해지 이메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장이 개시할 9시 이전까지 한미약품은 아무것도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옛날에 수출 계약 맺었던 거, 이거 망가졌습니다. 라고 말한 거를 목요일 저녁 7시 6분에 알았는데 즉시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날 아침 9시 29분 주식시장이 열린 지 29분 지나서야 알려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한미약품 측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네. 네, 전날 7시 6분에 메일로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거래소를 찾아가서 그 공시 여부를 이제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시가 미뤄지다 보니 개장 시간을 넘기게 됐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요, 9시에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네. 아침 9시부터 오전 9시 29분까지 사이에 이거 주식 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았더라면 안 샀을 주식을 산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계약 해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공시를 통해서만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것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투자했거나 또는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 정보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전날 호재성 공시만을 보고 주식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9시 29분에 나온 악재성 공시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몇 분이나 이 사이에 모르고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미약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일요일인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설명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하는 과정이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는군요. 그래서 저게 안타깝다는 말로 될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게 네. 안타깝다는 일로 될지 알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2,1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아, 알았더라면 마땅히 안 사야 어차피 떨어질 주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2,100억 원어치를 샀고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걸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정보력이 강하니까 뭔가 들은 듯 뭔가를 팔아치웠고. 예,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팔았고요. 네. 2,100억 원어치를 개인 투자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최대 4분의 1 가량이 바로 그날 하루 만에 그냥 손실을 앉아서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요, 알고 있으면요. 네. 우리 그런 얘기하죠. 형법에서 법률적으로요. 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그걸 팔았을 때는 사기라고까지 보거든요. 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실제로요. 일단 뭐 안타깝다. 우리가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자. 부사장이 오후 7시에 장이 끝난 목요일 저녁 7시에 그냥 취소할래. 8천억 수출이라고 국민은행에 발표했는데 계약금 600억만 갖고 나머지는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한미약품 측에서는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네. 그 거래소와 협의를 했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죠. 보시면 네. 멘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계약 해지를 오후 7시 이후 알았다면 공시 시스템 가동하는 다음날 오전 7시에 공시를 했으면 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한미약품 측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전 8시 40분쯤에 그러니까 담당자가 막 찾아왔겠죠. 빨리 하십시오. 9시면 장 시작되니까 20분밖에 없어요 했는데 회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자기 본사의 상급자와 전화 통화만 했다. 이런 설명을 거래소에서 공시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날 아침에 공매도라는 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공매도라는 건? 네,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네. 없는 주식을 이용해서 주식 매도 주문을 내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개인들은 쓰지 못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아니, 전날 저녁 때 증시가 끝난 다음에 또 1조 원 가까이 수출한다는 호재성 공시가 나왔는데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주가가 떨어질 걸로 알고 주식을 판 사람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거를 두고 그래서 금융당국과 지금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평소엔 뭐 공매도량이 4,000주 정도였는데 10만 주다. 결국 그냥 느낌에는 뭐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하기는 이릅니다만 정보가 샜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전에 그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특히 공매도를 한 세력이라면은 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후에 공매도를 했다 치더라도 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아니,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개인은 투자자라는 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모아서 펀드 투자하는 사람, 증권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실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입증을 어떻게 하죠? 일단- 입증할 수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고의성 여부는 바로 알고 했느냐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30분 있었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30분 동안에 공매도를 저 기관들이 했느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혹시 한미약품 직원들이나 내부자들이 혹시 이것을 30분 동안에 거래를 했느냐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건 거의 물증이라고까지 저는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30분 네.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정말로 그날 저녁에 7시 26분에 받은 게 맞느냐 네.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네. 뭐 실제 이게 공정거래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지금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그 증권시장 퇴출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섣불리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쳐줬고 그래서 주가도 여러 번 급등했던 이 한미약품인데요. 어떻게든 이 당국이 하는 조사에 아주 명확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좀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안타깝다는 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한미약품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중에 새로 나온 멘트는 없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일요일 오전에 회견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휴일이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의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과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적발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시간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건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